어리석습니다. 왕이 계승권을 포기하는 겁니까? 지금 UAE 왕궁이 장남을 향한 비난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위가 걸린 600조짜리 사업입니다. 미국과 프랑스를 고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을 택했습니다. 힘을 가진 동생들은 그를 공개적으로 조롱했고 원로 12명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서울로 간다. 그리고 3년 뒤 UAE 국왕이 역사적 선언을 합니다. 칼레드를 왕세자로 임명한다.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한 남자가 어떻게 왕좌에 올랐을까요? 그가 한국에서 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새벽 4시에 아부다비 왕궁 대회의실은 평소와 달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중요한 과제를 줄 것이다. 저는 칼레드 빈 무함마드, 34살의 장남이었지만 왕실에서 가장 조용한 왕자로 알려져 있었죠. 화려한 학벌 대신 현장 경험을 쌓았고 사교 모임보다는 심야의 보고서를 읽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형 테이블에 앉은 동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남 함단은 32살로 파리 소르본에서 원자력 공학 박사를 받은 후 프랑스 상류 사회의 스타가 되어 있었고, 삼남 사이프는 30살의 나이에 MIT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3년간 경험을 쌓은 미국통이었습니다. 폐하가 스크린을 켜자 UAE 지도 위에 빨간 점 하나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곳, 바라카 원전이었죠. 제2 바라카 프로젝트다. 600조 원 규모로 5호기에서 8호기까지 추가 건설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함단과 사이프의 눈이 동시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석 달의 시간을 주겠다. 각자 최고의 파트너를 찾아와라. 기술, 가격, 신뢰성 모든 면에서 최고여야 한다. 함단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먼저 나섰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 보였죠. 폐하, 프랑스가 이미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SMR 차세대 기술에 마크롱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사이프도 뒤질세라 자신의 카드를 꺼내놓았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AP1000 기술의 안보 협력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폐하가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검토하겠습니다. 1초간의 완벽한 정적이 흐른 후 함단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설마 진심은 아니시겠죠? 진심이다. 사이프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요? 바라카를 지은 나라 맞죠? 하지만 그건 1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그 10년의 운영 실적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함단이 의자에 편하게 기대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미 승부가 결정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형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형님은 이미 지신 겁니다. 한국이 프랑스를 이긴다고요? 미국을 이긴다고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사이프가 형의 말에 동조하며 덧붙였습니다. 형님, 냉정하게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프랑스는 지금 유럽 전체에 SMR 혁명을 일으키고 있고 미국은 전 세계 원전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바라카 하나 짓고 나서 별다른 성과가 없잖아요. 두 동생은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형님, 그냥 편하게 저희를 축하해주세요. 어차피 저나 사이프 중 한 명이 왕세자가 될 테니까요. 왕실 원로들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은 애초에 선택지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너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바라카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이야. 단 1분, 1초도 말이야. 동생들의 자신만만한 웃음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프랑스가 자랑하는 플라망빌 원전은 15년째 공사가 진행 중이고 미국의 보글 원전은 예산이 당초 계획의 2배로 폭증했어. 그런데 바라카는 어땠지?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폐하가 우리 셋을 차례로 바라보시며 최종 선언을 하셨습니다. 석 달이다. 그때 최종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이것을 성공시킨 자가 차기 왕세자가 될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함단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진심이세요? 한국을 선택하시겠다는 게? 그래,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사이프가 자신감 넘치는 웃음을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형님, 그럼 내기라도 하실래요? 만약 한국이 선택되면 제 맥라렌 컬렉션을 모두 드릴게요.
필요 없어. 혹시 자신이 없으신 건 아니겠죠? 아니야. 이미 결정된 게임에 내기를 하는 건 재미없잖아. 동생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묘하게 변했지만 곧 다시 여유로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형님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실 거예요. 글쎄, 그건 두고 봐야겠지. 동생들이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멀리 서쪽 사막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바라카가 있고 그곳에는 프랑스의 화려함도 미국의 막강한 힘도 따라잡을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바라카 10년 운영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상 징후 제로, 평균 가동률 97%, 안전사고 제로, 운영 지연 제로라는 완벽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 차가운 숫자 뒤에 숨은 뜨거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바라카로 직접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화려한 파리와 강대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지만 저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10년 동안 묻혀있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제 운명뿐만 아니라 UAE의 미래 10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날 아침 왕실 조찬 회의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형님이 한국을 선택했다고요? 왕실 고문단 12명이 모인 자리에서 함단이 큰 소리로 말했고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은발의 수석 고문 아흐메드가 안경을 벗으며 저를 바라봤죠. 칼레드 왕자님, 한국을 검토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식당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실 경제 고문 파이살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왕자님, 제가 최근 데이터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프랑스 아레바의 최신 실적,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한국 원전 산업의 정체된 그래프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바라카 이후 단 한 건의 해외 수주도 없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동유럽 6개국과 계약했고 미국은 인도와 300조 원 규모의 딜을 성사시켰죠. 함단이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형님,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한국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어요. 왕실의 미래를 과거의 영광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사이프도 아이패드를 들어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기사 보셨어요? 한국 원전 회사가 프랑스 아레바의 인수 제안을 검토 중이래요. 스스로도 한계를 인정한 거죠. 저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고 데이터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죠. 어제 밤 바라카 운영 일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운영 일지요? 몇 년 전 여름, 섭씨 52도를 기록한 날이 있었습니다. 인근 다른 원전들은 그날 가동을 멈췄죠. 냉각 시스템이 버티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바라카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 1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3교대로 얼음을 날아가며 추가 냉각을 했거든요. 그들은 자기 월급으로 얼음을 샀습니다. 왕실 기술 고문 마흐무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헌신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니까요. 함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숫자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저는 준비해온 파일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바라카 원전 10년간 정지시간 총합은 12시간입니다. 프랑스가 지은 핀란드 올킬로오토는 3000시간, 미국이 지은 조지아 보글은 아직도 완공을 못했고요. 수석 고문 아흐메드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하지만 칼레드 왕자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프랑스는 왕실 지분 30%를 제안했고 미국은 F-35 추가 도입을 약속했죠. 그들이 왜 그렇게 많은 걸 제안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더 많은 당근을 주는 거 아닐까요? 진짜 실력이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으니까요. 파이살 고문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직접 바라카로 가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그곳을 지켜온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함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저는 내일 파리로 갑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만나자고 했거든요. 사이프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워싱턴으로 출발합니다. 국무부 차관과 펜타곤 미팅이 잡혀 있어요. 두 동생이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혹은 조롱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형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한국 대신 다른 나라를 선택하세요.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잖아요. 고맙지만 내 선택은 바뀌지 않아. 그들이 떠난 후 수석 고문 아흐메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왕자님, 저는 40년간 왕실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결정을 봐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선택은 너무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사막이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 어딘가에 바라카가 있었죠. 직감입니다. 때로는 숫자보다 직감이 맞을 때가 있으니까요. 직감으로 왕위를 걸 건가요? 아니요. 직감을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흐메드 고문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폐하께서 바라카 건설을 결정하실 때도 모두가 반대했잖아요. 사막의 원전이라니 미친 짓이라고 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한국을 믿은 건 폐하뿐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공에 취해 초심을 잊은 걸까요? 아흐메드 고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왕자님이 옳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그날 오후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바라카로 향했습니다. 왕실 전용기도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죠. 공항에서 함단의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파리로 오세요. 프랑스가 형님도 초대한다고 했어요. 고맙지만 됐어. 형님은 왜 그렇게 고집스러워요? 한국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저는 비행기 탑승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야. 전화를 끊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시간 후면 바라카에 도착할 것이고 그곳에서 저는 모든 걸 바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사막은 끝이 없었고 그 광활한 모래바다 한가운데 빛나는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라카 원전이었죠. 10년 전 한국인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곳. 그리고 제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할 곳이었습니다. 바라카에 도착한 다음 날 왕궁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형님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함단 왕자가 파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켜졌고 파리 엘리제궁의 화려한 응접실이 보였습니다. 함단이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과 나란히 서 있었고 그 뒤로 프랑스 원자력 기업 대표들이 도열해 있었죠. 폐하, 그리고 형님, 사이프. 함단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프랑스 정부와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제2바라카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 제안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UAE 국왕이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한 듯 정중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말했죠. 존경하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폐하, 프랑스는 UAE의 100년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단순한 원전 건설이 아니라 문명의 동맹을 제안합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3D 홀로그램이 나타났습니다. 미래형 원전의 모습이 공중에 떠올랐고 참석자들의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기존 원전의 10분의 1 크기로 같은 출력을 냅니다. 건설 기간은 절반, 비용도 30% 절감됩니다. 함단이 리모컨을 들고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유럽연합 12개국이 채택했고 사우디도 검토 중입니다. 프랑스 원자력 청장이 나섰습니다. 기술 이전도 포함됩니다. UAE 엔지니어 500명을 파리로 초청해 3년간 교육시키겠습니다. 프랑스 그랑제골에서요. 폐하가 화면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확실히 인상적인 제안이었죠. 그리고 폐하, 마크롱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를 넘어선 제안입니다. 프랑스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중동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싶습니다. 함단이 자랑스럽게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왕실 지분 30%, 기술 로열티 면제, 그리고 향후 중동 전체 프로젝트 우선 파트너십까지. 프랑스가 모든 걸 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접속한 사이프가 박수를 쳤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함단, 확실히 강력한 제안입니다. 저는 바라카 현장 사무실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인 김상욱 소장이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죠. 폐하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칼레드, 너는 지금 바라카에 있다고 들었다. 어떤 진전이 있나? 네, 폐하.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함단이 비웃었습니다. 현장이요? 형님, 낡은 과거를 보면서 뭘 찾으시려고요? 프랑스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를 모르면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적이시네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철학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정중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칼레드 왕자님, 한국도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바라카가 그걸 증명했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비전이 필요할 때입니다. 프랑스 측 기술 고문이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APR 1400과 비교해 보십시오. 건설 기간 5년 대 2년, 건설비 100억 달러 대 60억 달러, 필요 부지 30만 제곱미터 대 5만 제곱미터. 모든 면에서 SMR이 압도적입니다. 숫자는 명확했고 논리도 완벽했습니다. 회의실의 왕실 고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화면으로도 보였죠. 함단이 승리를 확신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한국의 시대는 끝났어요. 저는 김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바라카를 지켜온 사람이었죠. 그의 눈에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해 보였지만 이 자리에서 발언권은 없었습니다. 폐하, 저도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함단이 웃었습니다. 시간이요? 형님, 프랑스는 지금 당장 계약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아부다비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주십시오. 폐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일주일 후 최종 발표를 듣겠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김 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왕자님, 죄송하지만 프랑스 제안이 정말 강력해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김 소장님, SMR이 정말 그렇게 완벽할까요? 무슨 의미신지. 프랑스가 체코에 지은 SMR 실증 플랜트, 작년에 화재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 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현장 작업자들은 다 압니다. 언론에만 안 나왔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창밖에 바라카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검증된 것과 2년 동안 실험한 것, 어느 게 더 믿을 만할까요? 그날 밤, 저는 바라카 중앙 제어실을 방문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죠. 안녕하세요, 왕자님. 한국인 엔지니어 박재현 과장이 인사했습니다. 그는 10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었죠. 박 과장님, 프랑스 SMR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원전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매일 매 순간 수천 개의 변수와 싸워야 하죠. 그걸 이겨내는 건 기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그의 말에는 1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곧 바라카의 진짜 비밀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날 새벽, 약속대로 박 과장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하려던 참에 사이프의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형님들도 꼭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화면에는 펜타곤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회장이 사이프 옆에 앉아 있었죠. 폐하, 미국은 단순한 원전이 아닌 토탈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중동 지도가 떴고 붉은 점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전은 곧 안 보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파키스탄 모두 핵 능력을 보유한 국가들이죠. UAE도 에너지 독립과 함께 지역 안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차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국은 원전과 함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 CRAM 근접 방어 체계, 그리고 사이버 보안 센터를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웨스팅하우스 회장이 기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AP처는 이미 전 세계에서 검증된 기술입니다. 중국에서만 10기가 건설 중이고 인도도 6기를 주문했습니다. 사이프가 자신감 있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폐하,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미국과 UAE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계약서를 들어보였습니다. 100년 운영 보증, 연료 공급 보장, 그리고 매년 미국 대학의 100명의 장학생 파견. 이보다 확실한 파트너십은 없습니다. 함단이 박수를 쳤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사이프. 안보와 에너지를 묶은 건 탁월한 전략이네요. 저는 여전히 바라카 현장 사무실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김 소장이 한숨을 쉬었죠. 왕자님, 솔직히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제안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이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형님? 미국이 사우디에 제안했던 원전 프로젝트, 왜 무산됐지? 사이프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건 사우디가 욕심이 과했어요. 농축시설까지 요구했으니까요. 아니야. 진짜 이유는 미국 의회가 기술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이지. 결국 미국도 자국 이익이 우선이라는 거야. 국방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칼레드 왕자님,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UAE는 미국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죠? 계약서에 쓰여 있나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폐하가 개입했습니다. 충분하다. 다음 주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김 소장이 약속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저를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왕자님, 여기가 바라카의 진짜 심장입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에는 수백 개의 모니터와 서버가 있었고 한국인과 에미리트인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통합관제센터입니다. 바라카 4개 호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측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이죠. 벽면의 대형 화면에는 숫자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진동, 전류,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죠.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매일 매 순간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죠. 인공지능이 패턴을 분석해서 고장을 예측합니다. 정확도는 99.8%입니다.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프랑스나 미국도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김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10년간 한 곳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바라카만의 자산이죠. 그때 젊은 에미리트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왕자님, 저는 칼리드입니다. 10년 전 한국에서 훈련받고 지금까지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훈련이 어땠나요? 인생을 바꿨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프로의식을 배웠죠. 이제 저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이 덧붙였습니다. 왕자님, 진짜 기술 이전은 이런 겁니다. 서류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의 화려함도 미국의 힘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10년의 신뢰와 경험, 그리고 함께 성장한 사람들이었죠. 김 소장님, 한국 본사와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무엇 때문에? 제2 바라카를 위한 진짜 제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와의 회의를 마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화려한 미래, 기술과 미국의 압도적 스케일에 맞서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새벽 3시에 홀로 바라카 원전을 걸어 다니기로 했습니다. 달빛 아래 거대한 돔 4개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정적 속에서 낮은 진동음만이 들렸죠. 원자로의 심장 박동 같은 소리였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니 당직 근무 중인 엔지니어가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왕자님, 이런 시간에 그냥 둘러보고 싶어서요. 혹시 야간 순찰을 함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는 이성욱이라는 한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죠. 언제부터 여기 계셨나요? 12년 전부터요. 첫 콘크리트 타설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터빈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터빈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그 소리가 건물 전체를 진동시켰죠. 왕자님, 저기 보이는 터빈 블레이드 아시죠? 저것 하나가 1톤이 넘습니다. 분당 1800번 회전하죠. 1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엔지니어가 자부심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단 한 번도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매일 새벽 이 시간에 점검합니다. 소리를 듣고 진동을 느끼고 온도를 체크하죠. 기계도 생명체처럼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제어실로 이동했습니다. 20명의 운영자가 각자의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고 그중 절반이 에미리트인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인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현지인이 절반이 넘네요. 네, 우리가 가르친 제자들이 이제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에미리트 여성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이성욱 선생님, 3호기 냉각 펌프 데이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엔지니어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파티마입니다. 아부다비 대학 수석 졸업생이었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꼼꼼해요. 파티마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왕자님, 한국 선생님들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원전을 대하는 마음을 가르쳤죠. 원전을 대하는 마음이요? 네. 원전은 거대하고 위험한 힘입니다. 하지만 겸손하고 성실하게 대하면 인류에게 가장 깨끗한 에너지를 줍니다. 그 균형을 지키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요. 저는 그들의 눈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봤습니다. 단순한 직업 의식을 넘어선 사명감 같은 것이었죠. 이 엔지니어가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왕자님, 이곳은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곳입니다. 지하 2층, 철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벽면 가득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낡은 헬멧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여기는 추모실입니다. 추모실이요?
사고가 있었나요? 아니요. 하지만 건설 중 열사병으로 쓰러진 동료들, 과로로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이 있었죠. 다행히 모두 살았지만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벽면의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한국인과 에미리트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 밝게 웃고 있었죠. 12년 전 여름이 최악이었습니다. 섭씨 53도까지 올라갔죠. 콘크리트가 타설하자마자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한국 본사에서 특수냉각 시스템을 공수했고 엔지니어들이 24시간 교대로 얼음을 날랐습니다. 심지어 자기 월급으로 얼음을 사서 나르는 사람도 있었죠. 왜 그렇게까지? 이 엔지니어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헬멧을 쓰고 있는 사진이었죠. 김정수 고문이십니다. 당시 73이셨는데 한국에서 은퇴하고 자원에서 오셨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면 한국 원전 산업 전체가 무너진다.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나라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라고요. 저는 사진 속 노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죠. 그분은 지금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이 바라카를 잘 부탁한다는 거였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엔지니어가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김정수 고문님의 일기입니다. 매일 쓰셨죠? 왕자님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일기를 펼치자 빼곡한 한글이 보였습니다. 이 엔지니어가 중요한 부분을 번역해 주었죠. 12년 전 7월 15일, 오늘도 50도가 넘었다. 프랑스 팀은 철수했고 일본 팀도 포기했다. 하지만 우리는 남았다. 아니, 남아야 한다. UAE가 우리를 믿었기 때문이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2년 전 8월 3일, 무함마드 왕세자가 현장을 방문했다. 당신은 왕세자셨죠? 그분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들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살렸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현장을 찾으셨다니. 12년 전 9월 2일, 드디어 첫 콘크리트 타설에 성공했다. 팀원들이 모두 울었다. 나도 울었다. 이제 시작이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3월 1일,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도 되겠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여기 남을 것 같다. 바라카는 내 또 다른 고향이 되었으니까. 저는 일기를 덮으며 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공개하지 않았나요? 한국 사람들은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죠. 하지만 이 엔지니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사막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이제는 알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바라카의 진짜 비밀을요. 진짜 비밀이 뭔가요? 기술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서로를 믿고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게 한국이 바라카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사막 위에 우뚝 선 바라카가 장엄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엔지니어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 본사와 긴급 회의를 주선해 주세요. 그리고 김정수 고문님 일기를 복사해 주시고요. 무엇을 하시려고? 진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화려함도 미국의 힘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직접 나왔고 옆에는 기술진들이 있었죠. 왕자님, 솔직히 저희는 걱정이 많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제안이 워낙 강력해서.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K 바라카 프로젝트. 코리안 바라카가 아니라 컨티뉴어스 바라카입니다. 지속하는 바라카죠. 무슨 의미인지 지난 10년의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바라카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증설안입니다. 새로운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성공의 확장이죠. 한국 측 기술 이사가 눈을 빛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건설 기간 3년.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니까 가능합니다. 둘째, 통합 운영 시스템. 4개가 아니라 8개 호기를 하나처럼 운영합니다. 셋째, 저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10년 전처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한국 측과의 회의가 끝난 다음 날, 뜻밖의 손님이 바라카를 찾아왔습니다. 칼레드 왕자님, 오랜만입니다. 놀랍게도 폐하의 비서실장 압둘라 알 무바라크였습니다. 폐하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사람이 직접 현장에 온 것이죠. 압둘라 가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폐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낡은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겉면에는
13년 전 바라카 프로젝트 선정 과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당시 폐하께서 왕세자로서 직접 작성하신 보고서입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담겨 있죠. 저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아버지의 친필이 보였습니다. 13년 전 12월 27일, 오늘 우리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 압둘라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프랑스 아레바가 가장 유력했죠. 사르코지 대통령이 직접 왔었고 루브르 박물관 분관 설립까지 제안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각국 제안서 요약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첨단 EPR 기술, 기술 이전, 문화 협력, 미국, 안보 동맹, 무기 패키지, 나사 우주 협력, 일본, 무이자 차관, 신칸센 기술, 도요타 공장. 그런데 왜 한국을? 압둘라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3년 전 한국 대표단의 사진이었는데 그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양복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영업하러 온 게 아니라 일하러 왔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팀은 파워포인트 대신 모형을 가져왔다. 직접 손으로 만든 원전 모형이었다. 그들은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지을 바라카입니다. 종이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압둘라가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프랑스는 와인 파티를 열었고 미국은 대사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매일 새벽 사막으로 나갔죠. 직접 지지를 조사하고 기온을 측정했습니다. 그것만으로 결정하신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죠. 그는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폐하, 만약 예산이 초과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프랑스, 국제관례에 따라 재협상하겠습니다. 미국,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겠습니다. 일본, 정중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국,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폐하, 책임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 대표 이종호, 약속한 날짜, 약속한 가격에 완공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페널티를 받겠습니다. 대신 성공하면 정당한 보상을 주십시오. 압둘라가 덧붙였습니다. 그때 폐하께서 물으셨죠.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십니까? 이종호 사장이 답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첫 해외 원전입니다.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결단력에 감탄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제안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제안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압둘라가 창밖에 바라카를 바라봤습니다.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았고 단 1달러도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죠. 이제 제2 바라카도. 그래서 폐하께서 저를 보내신 겁니다. 그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1급 비밀입니다. 몇 년 전 프랑스가 보낸 제안서입니다. 저는 놀라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바라카 인수 제안? 네. 프랑스 EDF가 바라카 운영권을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1000억 달러였죠. 왜 거절하셨습니까? 폐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땀 흘렸고 함께 성공했다. 그들을 배신할 수 없다. 압둘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칼레드 왕자님, 폐하의 메시지입니다. 과거를 아는 자만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내가 바라카에서 무엇을 봤는지 보여라. 그가 떠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날 밤 긴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자님, 바라카 4호기의 이상 신호입니다. 제어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김상욱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터빈 베어링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라니 10년 만에 처음 아닙니까? 네. 그것도 왕자님들이 경쟁하는 이 시점에. 순간 음모론이 머리를 스쳤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팀은 어디 있습니까? 이미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터빈 건물에 도착하니 한국 엔지니어 10명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당황한 기색은 없었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재현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베어링 내부에 미세한 크랙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교체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엔지니어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72시간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나이든 한국 엔지니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왕자님, 저는 최병철입니다. 고리 원전에서 30년 일했죠. 몇 년 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어떻게? 불철주야로 일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 한국 본사에서 긴급 공수한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아무도 쉬지 않았죠. 둘째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자님, 볼트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특수 제작해야 하는데 최소 닷새가 걸립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병철 씨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여보세요? 부산 김 사장님. 네, 최병철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6시간 후 부산의 작은 공장에서 만든 볼트가 군용기로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국의 제조업 네트워크입니다. 서로 돕는 게 문화죠. 셋째 날 새벽, 마침내 터빈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68시간 만이었죠. 제어실에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한국인과 에미리트인이 서로 껴안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상욱 소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왕자님, 이것이 바라카의 저력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기술이 아니라 의지가 만든 기적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의 SMR이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미국의 기술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런 헌신과 팀워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저는 폐하께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72시간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답입니다. 기적의 72시간이 끝난 다음날, 왕궁에서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왕자는 즉시 귀국하라. 파리에 있던 함단, 워싱턴의 사이프, 그리고 바라카에 있던 저는 각자의 전용기로 아부다비로 향했습니다. 왕궁 대회의실에 도착하니 폐하께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옆에는 수석 고문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바라카 사오기 문제는 해결됐나? 네, 폐하. 한국팀이 68시간 만에 정상화시켰습니다. 함단이 코수숨 쳤습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애초에 문제가 발생한 것 자체가 관리 실패 아닙니까? 10년 동안 단 한 번의 문제였습니다. 프랑스 원전은 예방정비로 문제 자체를 방지합니다. 사이프도 거들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트리플 백업이 있어서 정지할 일이 없죠. 폐하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오늘 소집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사우디가 결정을 내렸다. 화면에 뉴스가 떴습니다. 사우디, 프랑스와 1200억 달러 원전 계약 체결. 함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프랑스입니다. 이제 중동의 대세는 정해졌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폐하께서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카타르가 미국을 선택했다. 800억 달러 규모다. 사이프가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파워죠. 안보와 에너지를 묶으니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겠다. 폐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UAE는 사우디를 따를 것인가? 카타르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폐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인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함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이미 대세는 정해졌습니다. 프랑스가 유럽과 사우디를 잡았고 미국이 카타르와 쿠웨이트를 잡았습니다. 한국은,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죄송하지만 한국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사이프도 동조했습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한국이 바라카를 잘 운영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죠.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를 무시하는 자는 미래도 없습니다. 또 철학이네요, 형님. 아니, 사실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 10여 년 전 착공, 아직도 미완공, 예산 40억 유로에서 190억 유로로 폭증, 핀란드 올킬루오토, 18년 지연. 이게 프랑스의 현실입니다. 함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미국 보글 원전, 예산 2배 초과, 공기 7년 지연, 버지니아 서머 원전은 아예 건설 포기.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사이프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기술력은. 그때 폐하께서 뜻밖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칼레드, 바라카 사오기 문제는 정확히 무엇이었나? 터빈 베어링 크랙이었습니다. 원인은? 10년간 쉬지 않고 돌아간 피로 누적입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순간 긴장이 흘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공동 책임입니다. 하지만 한국팀이 즉각 대응해서 해결했습니다. 얼마 만에? 68시간입니다.
폐하가 함단을 바라봤습니다. 프랑스였다면? 함단이 머뭇거렸습니다. 아마 본사와 협의 후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나? 최소 2주일입니다. 폐하가 사이프를 받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부품 조달에만 열을. 폐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내일 바라카로 간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국왕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너희 셋 모두 동행해라.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함단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미 늦었어요. 사우디와 카타르가 결정했는데 우리만 한국을 선택하나. 그건 고립을 자초하는 거예요. 아니면 독자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겠지. 사이프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미국이 서운해할 겁니다. 안보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도. 진짜 친구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겠지. 다음날 새벽, 왕실 수행단 전체가 바라카로 이동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바라카는 장관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선 4개의 돔이 아침 햇살에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착륙장에는 한국과 에미리트 직원 수백 명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김상욱 소장이 앞으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폐하. 폐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뜻밖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폐하께서 가리킨 곳에는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정태식 고문입니다. 바라카 건설 때부터 계신 분이죠. 10년 동안? 네. 폐하. 폐하께서 직접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계신가? 정 고문이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 같아서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폐하의 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봤습니다. 폐하께서 바라카 중앙 제어실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이 기립했습니다. 평소대로 일하시오. 폐하의 말씀에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정태식 고문이 메인 스크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폐하, 이것이 바라카 통합관제 시스템입니다. 4개 호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죠. 화면에는 수천 개의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유량, 전압, 모든 것이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함단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구식 아닌가요? 프랑스 최신 시스템은 홀로그램으로.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2호기 냉각 펌프 압력 이상. 순간 제어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10명의 운영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과 에미리트인이 완벽한 호흡으로 대응했습니다. 백업 펌프 가동, 압력 조절 밸브 개방, 본사 기술팀 연결. 정확히 3분 만에 상황이 정상화됐습니다. 폐하께서 물으셨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나? 김상욱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정기 훈련입니다. 매주 시나리오를 바꿔가며 대응 훈련을 하죠. 실제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요. 사이프가 놀랐습니다. 매주요. 그것도 실제 운영 중에? 네. 그래야 진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폐하께서 한 젊은 에미리트 여성 운영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마리암입니다. 폐하,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나? 2년 전부터입니다. 한국에서 1년 훈련받고 왔습니다. 한국 훈련이 어땠나? 마리암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책임감과 자부심을 배웠죠. 이제 저는 바라카의 심장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때 또 다른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폐하, 죄송합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3호기 터빈 진동 상승. 함단이 조롱했습니다. 또 문제네요. 이래서 한국은. 하지만 그의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본사와 화상이 연결되더니 한국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바라카, 여기는 서울입니다. 3호기 데이터 수신했습니다. 분석 중입니다. 부산의 부품 공장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예비 베어링 재고 확인했습니다. 필요하면 2시간 내 항공 발송 가능합니다. 심지어 새벽 2시인 한국 시간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노 엔지니어가 자택에서 화상으로 조언했습니다. 그 진동 패턴은 몇 년 전에도 있었어. 이렇게 해봐. 15분 만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폐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이것이 매번 이런가? 정태식 고문이 답했습니다. 네, 폐하. 우리는 한 팀입니다. 바라카는 UAE에 있지만 한국 전체가 지키고 있죠. 폐하께서 함단과 사이프를 바라보셨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할 수 있나? 미국이 이런 헌신을 보일 수 있나? 두 동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폐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폐하,
긴급 상황입니다.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려온 목소리는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프랑스가 갑자기 조건을 바꿨습니다. 왕실 지분을 50% 요구하고 운영권도 프랑스가 갖겠다고. 함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카타르도 문제입니다. 이번엔 국방부 장관의 전화였습니다. 미국이 원전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무기한 연기랍니다. 사이프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약속 위반인데 폐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나?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고객일 뿐이다. 하지만 폐하께서 제어 씨를 둘러보셨습니다. 한국인과 에미리트인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요. 한국에게 우리는 파트너다. 그때 김상욱 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폐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헬멧 하나가 있었죠. 이것은 김정수 고문님의 헬멧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거죠. 헬멧 안쪽에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태식 고문이 번역했습니다. 약속은 지킨다. 끝까지. 폐하께서 헬멧을 들어 자세히 보셨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죠. 땀 자국, 흙먼지, 그리고 열정의 흔적들이.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소. 바라카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고. 네, 폐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폐하께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막의 석양이 바라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정 고문, 제2 바라카도 이렇게 할 수 있나? 정태식 고문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년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때 뜻밖의 인물이 제어실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폐하, 갑작스럽게 찾아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 길을 오셨소. 제2 바라카를 위해서라면 지구 반대편도 갈 수 있습니다. 장관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제안서입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건설 기간 4년, 기존 대비 1년 단축, 비용 400억 달러, 프랑스 대비 30% 절감, 기술 이전 100%, 운영권 UAE 100%, 보증 60년 성능 보증. 함단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런 조건이 가능합니까? 장관이 답했습니다. 바라카 10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모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죠. 사이프도 놀랐습니다. 기술 이전 100%라니 파트너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폐하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UAE가 우리를 믿어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폐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칼레드. 네, 폐하. 내가 옳았다. 일주일 후 왕궁 대연회장, UAE 왕실 전체, 내각 장관들, 그리고 각국 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폐하께서 역사적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2 바라카 프로젝트 파트너를 발표하겠다. 함단과 사이프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프랑스 대사와 미국 대사도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우리의 선택은. 폐하께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대연회장의 긴장이 흘렀죠. 대한민국이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웅성거림이 시작됐죠. 프랑스 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폐하, 재고해 주십시오. 프랑스는 더 나은 조건을. 대사님. 폐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우디와의 약속을 어긴 나라가 무슨 자격으로 더 나은 조건을 말하는가? 미국 대사도 항의했습니다. 폐하, 안보 협력의 차질이 협박인가? 아닙니다만. 진정한 동맹은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미국 대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폐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10년 전 많은 이들이 물었다. 왜 검증되지 않은 한국을 선택했냐고. 오늘 그 답을 보여주겠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바라카 10년의 기록이 펼쳐졌죠. 총 가동 시간 87,600시간. 계획 정지. 제로. 사고. 제로. 예산 초과. 제로. 이것이 신뢰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72시간 전 바라카 4호기 긴급 복구 현장이었죠. 불철주야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들. 그들과 함께 땀 흘리는 에미리트 직원들. 부산에서 긴급 공수된 부품. 서울 본사의 24시간 지원. 이것이 파트너십이다. 마지막 화면은 김정수 고문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은 73의 나이에 은퇴를 포기하고 바라카에 왔다. 왜? 한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다. 폐하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칼레드, 앞으로 나오라. 제가 단상으로 올라가자 폐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진실을 봤다. 거대한 힘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선택했다. 그것이 리더의 자질이다. 그리고 충격적인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칼레드 빈 무함마드를 왕세자로 임명한다. 함단과 사이프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실망, 놀람, 그리고 어쩌면 안도감도 있었죠. 폐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함단, 사이프, 너희도 잘했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힘은 겸손에서 나오고 진정한 가치는 신뢰에서 나온다. 그날 저녁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왕세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4년 안에 가능할까요? 대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간다. 우리는 UAE와 끝까지 갈 겁니다. 함단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축하해요. 함단, 인정해요. 형님이 옳았어요. 저는 화려함에 눈이 멀어 진실을 못 봤네요. 사이프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형님, 배웠습니다. 기술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요. 저는 두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UAE의 미래를 만들자. 그때 정태식 고문이 다가왔습니다. 왕세자님,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김정수 고문님 아드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아버님 유품 중에 왕세자님께 드릴 게 있다고. 일주일 후 한국에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UAE 왕자가 이 글을 읽는다면 기억해 주세요. 바라카는 한국과 UAE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지만 함께여서 가능했습니다. 이 정신을 이어가 주세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저 멀리 바라카가 보였습니다. 10년 전 사막에 씨를 뿌린 신뢰가 이제 거대한 숲이 되어 있었습니다. UAE의 결정은 중동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발표 다음 날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극비리에 아부다비를 방문했습니다. 칼레드 왕세자님,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프랑스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조건들을 추가하고 있죠. 왕세자님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사우디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재검토하려 합니다. 한국이 가능할까요? 바라카를 보세요. 그것이 답입니다. 일주일 후 사우디가 프랑스와의 계약을 백지화하고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카타르도 움직였습니다. 카타르 에미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칼레드, 자네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네. 의회가 반대한다고. 하지만 자네의 발표를 보니 한국은 100% 기술 이전을 약속했더군.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도미노처럼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심지어 이란까지 한국에 문의하기 시작했죠. 한국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칼레드 왕세자님, 대통령님께서 직접 감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왕세자님의 결정이 한국 원전 산업을 살렸습니다. 아니,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덕분에 한국 중소기업 1000곳이 중동 진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자리 10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세자님, 프랑스 아레바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무엇? 사우디 프로젝트 무산, 핀란드 프로젝트 지연 페널티, 그리고 이번 UAE 실패까지 자금난을 견디지 못했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토록 거만했던 프랑스 원전 산업이 무너진 것이죠. 미국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주가가 30% 폭락했습니다. 중동 시장을 놓친 영향이죠. 반면 한국은 날아올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화상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왕세자님, 한국 원전 관련 주가가 모두 상한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현대건설까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라카 현장에서 일하던 에미리트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세자님,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뜻인가? 원전 기술을 완전히 익혀서 우리도 수출하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물론이다. 한국이 기술 이전을 약속했으니까 10년 후에는 너희가 선생이 될 것이다. 한 달 후, 제2 바라카 착공식.
사막에 다시 한번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 500명, UAE 엔지니어 1000명이 함께 삽을 들었죠. 정태식 고문이 제게 말했습니다. 왕세자님, 이번엔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요? 10년 전엔 우리가 주도했지만 이번엔 함께합니다. 진정한 파트너로서요. 착공식에 참석한 세계 언론들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저는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것이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블룸버그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도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뢰가 있어야죠. 착공식이 끝나고 한국 산업부 장관이 제게 전달할 것이 있다며 다가왔습니다. 왕세자님, 이건 한국 정부의 특별 선물입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초청장이었습니다. 김정수 고문 추모식에 초대합니다. 한국에서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왕세자님께 훈장을 수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 달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김정수 고문 추모식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바라카에서 일했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두 모인 것이죠. 김 고문의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바라카는 제2의 고향이라고. 왕세자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제게 훈장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이 훈장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닙니다. 한국과 UAE가 영원한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증표입니다. 몇 년 후, 바라카 원전 단지 8개의 돔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4개는 10여 년 전 한국이 지은 것, 4개는 한국과 UAE가 함께 지은 것이었죠. 왕세자님, 폐하께서 곧 도착하신답니다. 정태식 고문이 인사했습니다. 네, 1년 전 아버지께서 저에게 왕위를 물려주셨습니다. 정 고문님은 여전히 바라카를 지키고 계시네요. 이제는 지키는 게 아니라 즐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요. 우리는 최신 완공된 8호기 제어실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운영진 80%가 에미리트인이었습니다. 마리암, 상황은 어떤가? 완벽합니다. 폐하, 8개 호기 모두 정상 가동 중입니다. 마리암은 이제 수석 운영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단과 사이프도 함께 있었습니다. 함단은 외무부 장관이, 사이프는 경제부 장관이 되어 있었죠. 형님, 아니 폐하, 프랑스가 다시 접촉해 왔습니다. 무엇을 원하나?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답니다. 아이러니하죠? 사이프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식 원전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다고요. 그때 반가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었습니다. 칼레드 국왕님,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바라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것은 신뢰의 기념비입니다. 한국과 UAE가 함께 만든 멀리 9호기 건설 현장이 보였습니다. 제3 바라카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죠. 이번엔 누가 짓나요? 우리가 짓습니다. 우리라면? UAE와 한국의 합작회사요. 이제 우리도 수출할 겁니다. 대통령이 놀랐습니다. 어디로? 사우디,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정말요? 네. 바라카 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할 겁니다. 기술과 신뢰, 그리고 파트너십의 모델을요. 그날 저녁 바라카 1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과 UAE 직원 3,000명이 모였죠. 저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15년 전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막의 원전이라니, 한국이라니.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왜? 서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15년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우리가 세계를 바꿀 차례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정태식 고문과 함께 걸었습니다. 정 고문님, 김정수 고문님이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정 고문이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을 지켰구나. 이제 더 큰 약속을 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더 큰 약속이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죠.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바꾸는. 저는 별이 빛나는 사막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우리는 그 약속도 지킬 것이라고. 지금까지 칼레드 국왕의 놀라운 증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화려함과 미국의 힘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결정이 중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약속은 지킨다. 끝까지. 김정수 고문의 이 한마디가 600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숨겨진 기적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